하나, 둘.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잭윈터입니다. 제가 촬영 장비를 좀 교체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문제가 됐었던 엔더와이어 하드엔드를 분해하고 재조립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번에 분해를 한 김에 기존에 사용하던 풀메탈 방식의 히트브레이크를 테프론 튜브가 들어가는 관통형 방식으로 개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엔더와이어는 PLA 전용 출력 머신입니다. 제가 일전에 하드엔드 설명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PLA 출력 회사의만큼은 테프론 튜브가 들어가는 관통형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고요. 관련 내용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쪽에 제가 링크를 띄워 놓을 테니까 해당 영상 보고 오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가시죠. 그러면 분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분해하실 때 주의사항은 히팅 블록 부분을 분해하실 땐 반드시 사용하셨던 필라멘트가 녹을 정도의 온도까지 올려주시고 분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출력하면서 녹아있던 필라가 하드엔드 부품들 사이에 침투해서 굳게 되면 마치 록타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식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나사를 돌리시게 되면 나사 머리가 뭉개져 버리는 슬픈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드엔드를 분해하게 되면 센서와 히터가 분리되기 때문에 센싱이 되질 않겠죠. 온도가 계속 오르게 되니까 설정 온도로 오르면 바로 히팅을 꺼주시고 작업하셔야 해요. 전 패치까지 사용한 적이 있어서 240도 정도로 올려주고 하드엔드를 분해해 주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아주 극혐인데 이거? 미치겠다. 예전에 제가 킹룬 리뷰할 때 구독자님 이렇게 쓰신다고 제가 참교육했었는데 이젠 제가 좀 맞아야겠네요. 분명 조립 제대로 했는데 여러분,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거 다 모함인 거 아시죠? 난 책임이 없어요. 잘못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메인 요리인 관통형 하드엔드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드엔드는 최소한 트라이앵글 랩이나 멜로사의 하이 퀄리티 카피 제품을 사용하는데 찾아보니까 다 썼는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묻지마 제품들로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관통형은 조립만 잘해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서 그냥 이걸로 조립을 진행할게요. 히트싱크는 기존에 사용하던 걸 깨끗이 닦아서 재활용하고요. 나머지 블럭과 노즐, 히트브레이크는 묻지마 녀석들로 바꿔줄게요. 예전에 하드엔드 영상에서 자세한 조립법을 설명드렸는데 복습차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부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제가 늘 추천하는 카프리콘 테프론 튜브입니다. 먼저 테프론 튜브를 히트브레이크보다 요정도 전 한 1mm 정도 나오는 걸 선호하고요. 튜브가 히트브레이크보다 약간 더 길게 튜브를 잘라주시는데 이때 튜브 절단면이 최대한 수평이 되도록 커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튜브의 길이를 정하실 때는 미련하게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걸로 길이 재서 커팅하지 마시고요. 튜브를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원하시는 만큼 나오게 한 뒤에 반대편에 마킹을 해서 잘라주시면 쉽게 원하는 길이대로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수평으로 커팅하기 위해선 이런 커팅기가 있으면 쉽게 수평으로 커팅이 가능합니다. 이 커팅기는 튜브를 구매하실 때 같이 구매하시던지 아니면 띵기버스에 유사한 모델이 많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서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튜브가 노즐목보다 길어야 하는 이유는 만일 튜브가 노즐목 길이와 딱 맞거나 모자라면 노즐과 튜브 사이에 유격이 생길 수 있고 녹아있는 필라멘트가 이 틈으로 새어나와서 압출 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튜브를 좀 더 길게 잘라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핵심 부품인 바로 M2 와셔입니다.
관통형에선 이 내부에 들어가는 튜브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런 출력물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출력물은 핫핸드 내부의 열과 튜브가 밀어내는 강한 압력 때문에 변형이 쉽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고 힘들게 이런 거 출력해서 쓰지 마시고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M2 와셔를 튜브 끝에 넣으시면, 와셔 구멍은 2mm가 약간 넘기 때문에 필라멘트는 잘 통과하지만 외경은 테프론 튜브보다 두꺼우면서 히트싱크 나사산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히트싱크 속에 삽입하시면 번거롭게 출력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이 쉽고 완벽한 조립이 가능하십니다. 와셔를 먼저 넣으신 뒤에 히트브레이크에 써멀 그리스를 히트싱크가 닿는 부분에만 발라주실게요. 그 다음 히트브레이크를 끝까지 조여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튜브가 약간 돌출된 상태로 고정이 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히팅 블럭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즐을 먼저 손으로 돌려서 끝까지 조여주신 뒤에 다시 반에서 한 바퀴 정도 풀어 주실게요. 그럼 블럭과 노즐에 약간의 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히트브레이크를 꽉 조여주시고 공구를 이용해서 블럭을 잡고 다시 한번 노즐을 꽉 조여주세요. 꽉 조였음에도 이렇게 블럭과 노즐에 약간의 틈이 보이게 되죠. 그럼 노즐과 튜브 사이에 빈 공간이 없이 완벽하게 밀착되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프닝 때 제가 소개했던 제 핫핸드 영상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렇게 핫핸드 재조립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재조립을 해줘야겠죠. 분해하신 역순으로 조립해 주신 뒤 핫핸드가 바뀌었으니까 제트 오프셋과 PID 튜닝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핫핸드를 교체해 봤고요. 교체 전에 문제가 있었던 드래곤을 같은 조건에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게 실물이 있어서 교체 전과 교체 후에 이 출력물을 비교를 하면 좋은데, 제 아들이 지난번에 학교에서 벼룩시장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져가서 50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600원인데 베프가 내고를 요청해서 500원에 팔았다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촬영했던 영상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뽑아본 드래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딱 보기에도 출력물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출력할 때 슬라이싱을 몇 개 잘못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었던 핫핸드 수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내가 만약 PLA 위주로 출력을 하고 패치를 어쩌다 한 번씩 출력을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관통형으로 조립한 방법대로 조립을 하게 되시면은 조립 분량에 의한 압출 분량에서 해방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PLA만 출력을 하신다고 하면 관통형이 훨씬 출력 퀄리티가 좋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았어. 그랬었군. 과연 그럼 여러분들 이 리트렉션 분량이라는 말은 압출 분량이라는 뜻이에요. 출력이 되는 압출은 플러스 값으로 압출이 되는 거고요. 이 리트렉션은 마이너스 값으로 압출이 되는 압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프린터가 리트렉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압출 분량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핫핸드 조립 분량 때문에 압출과 리트렉션의 분량이 발생을 하죠. 이 압출 분량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한 방법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핫핸드 조립을 잘 하시면 압출 분량에서 해방도 되시고 출력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새해에는 더 많이 복 받으시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발음이 안 돼. 관통형.